단계를 써봐라. 생물의 구성 단계. 자, 모든 생물은 일단 크게 둘로 구분할게.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만 일단 크게 둘로 구분을 할게요. 세상에는 무려 3가지 생물이 더 있어. 동물, 식물 말고.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은 동물과 식물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동물과 식물 공통적으로 모든 생물의 기본,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냐? 조직이 됩니다 라고 기억해 줘야 돼. 그럼 암기사항이죠 사실.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기관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됩니다. 자, 이게 구성 단계라 그래. 생물을 구성하는 단계를 써봐라 그러면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 4개의 구성 단계로 되어 있어. 근데 동물은 이 중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고 식물도 이 중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 이 중에서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개체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관계라는 걸 거치고 개체로 갑니다. 동물은 기관계가 바로 이런 기관계. 소화기관들의 모임인 이런 소화기관계 같은 게 있는 게 동물의 특징이야. 식물은 기관계 같은 게 없어. 식물은 그럼 대신에 뭐가 있냐?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있고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되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됩니다. 정의가 뭐냐 많이 물어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야 조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세포들의 모임이요. 그럼 돼요. 그럼 기관이 뭐야? 조직의 모임이요. 그럼 될 거 아니야. 그치? 개체가 뭐야? 기관들의 모임이요.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어. 방금 말한 게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데 뭐냐면 밑에 나와 있어요. 세포가 뭐야? 기본 단위요. 조직이 뭐야? 세포가 모인 거요. 기관이 뭐야? 조직이 모인 거요. 그죠? 기관계가 뭐야? 기관이 모인 거요. 개체가 뭐야? 기관계가 연결되어서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전 단계의 것들이 모여서 그 다음 단계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기관이 조금 특이해. 기관은 이거. 특정한 기능까지 갖춰야 기관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기능. 위는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심장은 순환이라는, 심장 박동이라는 기능을 담당을 하죠. 소장은 이제 흡수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위, 폐, 간, 심장, 콩팥, 방광처럼 자기만의 특정한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어야 기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조직은 그냥 세포가 모인 게 조직이야. 그리고 전 단계가 모인 게 그 다음 단계인데 특별히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특별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야 기관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기관, 이거, 동물의 조직. 자, 동물의 조직은 총 4종류의 조직이 있어. 여기 조직이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이걸 말하는 거야. 조직. 동물은 4가지 조직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3가지는 되게 쉬워. 자, 암기법인데 동물의 조직은 상근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건데 암기는 결신인데 결심했다라고 표현할 거야. 상근 결신으로 했는데 상은 상피 조직을 말하는 거고 근은 근육 조직을 말하는 거고 결은 결합 조직을 말하는 거고 신은 신경 조직을 말하는 거야. 봐봐. 상피가 뭐냐면 이런 게 상피야. 피부 같은 거. 이 위에도 위를 구성하고 있는 피부가 있겠죠. 그런 거 다 상피 조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상피 조직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상피 세포의 모임이요 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렇구나.
근육 조직도 이런 근육 있잖아요. 쌤 같은 경우는 근육이 되게 많잖아. 보여?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는구나. 근육을 담당하는 조직, 근육 조직. 근육 조직은 정의가 뭐다? 그냥 근육 세포들의 모임이 되겠죠. 이거는 쉬워요. 상피, 이런 것들, 근육 이런 것들 하면 되잖아. 신경 조직은 뭐냐면 이게 때리면 아픈 거. 때리면 아픈 게 어떤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 신경을 우리 옛날에 배웠어. 신경세포,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배웠는데, 신경세포들의 모임, 그런 뉴런들의 모임을 신경조직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거, 또는 뇌에서 만든 명령을 손이 수행하게 만드는 신경을 보내주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뉴런들을 신경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 건 이 녀석이야. 결합조직. 결합조직이 뭐지? 이제부터 이미지를 만들 거야. 결합조직은 여기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실게요. 이런 해골바가지, 사람의 해골바가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한번 상상해봐. 우리 과학실 같은 데 막 걸려 있잖아. 그지? 여기도 있는데. 잠깐 쌤이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 그랬죠? 물씬연스럽긴 하지만 여기 서 있어 볼래?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안 되겠다. 무너지겠다. 자, 그냥 이렇게요. 뼈와 뼈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상상합시다. 뼈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의 첫 번째가 뭐냐면 뼈 조직이에요. 뼈도 뼈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뼈 세포들의 모임이 뭐가 되냐면 뼈 조직이죠. 뼈 조직. 뼈 조직은 무슨 조직에 속한다? 우리는 통틀어서 결합 조직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뼈와 뼈가 이렇게 결합돼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주고, 또 특이한 조직이 뭐냐면 두 번째 바로 혈액이에요. 혈액. 피입니다. 피. 이런 이미지가 알 거야.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온몸을 결합시켜주고 있는 녀석이야. 자, 좀 약간 그쵸? 혈액이 조직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혈액은 조직이야. 피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조직의 정의가 세포들의 모임이라며. 우리 피를 흘렸다고 상상해봐.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포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어떤 세포? 적혈구도 세포야. 백혈구도 세포야. 세포들이 모여있으니까 조직이야. 피라는 조직은 뭐라고 부를 거냐? 결합 조직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결합 조직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 쌤이 여기 축구공에 뻥 맞아가지고 피가 막 나고 있어. 그지? 그러면 쌤 피가 흘러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쌤 결합 조직이 흘러요. 이렇게 말하면 돼. 뭐 오바죠? 자, 우리가 피를 검사한다는 건 그래서 조직 검사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 상피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검사하는 것만 조직 검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 피 검사도 일종의 뭐다? 조직 검사다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죠? 피도 조직이니까. 오케이. 요거까지 정리하면 우리 이제 구성 단계를 정리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영양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양소. 자, 영양소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영양소.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영양소는 총 6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6가지 영양소. 6가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씩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란 뜻이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것들이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힘이 나는 거, 먹으면 힘나는 것들. 이게 3대 영양소고요. 이 나머지 3개는 3부 영양소라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는 없어. 얘를 먹어도 에너지가 나진 않아. 하지만 부자가 뭐냐면 도울 부자. 도와줍니다. 3대 영양소를 도와주는 영양소들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야. 자, 우리 알고 있어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저기 써 있죠. 탄단지. 그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바로 3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은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같은 곳에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이고요. 단백질 알고 있죠? 고기 종류,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것에 들어있고, 지방은 어떤 기름기, 땅콩 기름, 깨 기름, 참기름, 기름, 버터, 기름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주면 돼요. 어디 들어있는지 했고요. 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몸을 구성한다. 얘도 몸을 구성한다. 얘도 몸을 구성한다. 탄수화물도 몸을 살짝 구성하는데 대부분 에너지원으로만 이용이 돼요. 어쨌든 셋 다 몸을 좀 구성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항체나 호르몬 같은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몸의 어떤 기능까지도 조절한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정리할 거냐면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 CHO, 지방도 CHO, 단백질 나중에 또 외울게요.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와 지방의 구성 원소가 똑같아요. C는 탄소를 말하고요. 얘는 수소, 산소.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구성 원소가 똑같다는 건 뭘 의미한다? 밥만 먹어도 살찔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밥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구성 원소가 똑같아서 그래요. 난 밥밖에 안 먹었는데 막 살이 두룩두룩 쪄요. 그죠? 기름기가 막 쌓여. 이거야. 탄수화물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된다. 왜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될 수 있다? 구성 원소가 똑같으니까. 라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아, 탄수화물과 지방의 구성 원소가 똑같아서 밥을 남기면 몸속에서 밥을 이만큼 먹고 운동을 이만큼 하면 남을 거 아니야. 남은 것들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쌓이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그람당 얼마의 에너지를 내는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자, 탄수화물은 그람당 1g이 요만큼밖에 안 돼. 1g 가지고 얼마의 에너지를 낼 수 있냐면 무려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아니 4kcal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인지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1kg의 물을 준비를 해. 이 녀석한테 열을 막 공급한다. 그래서 몇 도까지 온도 올려? 4도만큼 온도를 올려. 그때 필요한 열량이 4kcal야. 아, 요만큼의 물을 4도 올릴 때 넣어주는 열 에너지 4kcal. 이해되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단백질도 똑같이 4kcal의 에너지가 납니다. 똑같아. 근데 지방만 혼자서 2배가 넘어. 무려 9kcal의 에너지가 나요. 무려 2배가 넘는 에너지가 납니다. 9kcal. 되게 많은 에너지가 나죠. 상상을 하나 해볼게. 지금은 사냥을 하며 인류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시절이야. 수렵 생활을 하는, 농사도 안 짓는 그 시절이야. 사냥이 잘 될 때는 포식을 해요. 사냥이 일주일 동안 안 돼. 쫄쫄 굶어요. 그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굶다가 누가 사냥을 해와서 이제 밥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됐어. 근데 오늘 밥을 먹으면 또 언제 밥을 먹을지 몰라. 고기를 먹을지 몰라. 음식물을 먹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 몸은 거기에 맞춰서 특화된 거야. 자, 같은 그람수를 몸속에 저장할 때 혹시 나중에 밥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은 그람수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몸에다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몸에다가 에너지를 축적하기 시작했던 거야. 왜? 같은 그람수인데 쟤는 9, 무려 다른 거에 2배만큼 더 많은 열량을 낼 수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사냥을 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계기가 되는 거야? 저주의 시작이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뒤룩뒤룩 찐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 안타깝죠. 하필 지방이야. 그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 만약에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 9kcal였다면 우리 몸이 사냥 시절에
단백질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겠죠. 밥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막 많아져가지고 근육이 우락부락해지는 거야. 지금은 살이 이렇게 쌤처럼 찐 애들 보고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단백질이 9kcal였다면 밥을 겁나 먹으면 우락부락한 근육질이 되겠죠. 좀 판도가 바뀌었을 거야. 밖에 우리 1층 가면은 남자들 막 이렇게 막 프로필 사진 찍어 놓은 거 봤어요? 네, 그게 지금 시절이 아니라 옛날에 저게 단백질이 9kcal인 시절이라면 그런 사진을 딱 보면 아, 이런 돼지 같은 돼지들 진짜 얼마나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지? 프로필 사진을 걸어놓으면 돼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숫자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3부 영양소는 좀 미리 소개할게요. 3부 영양소 잘 봐. 영양소야. 영양소. 첫 번째 영양소가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가 뭐냐면 칼슘제, 마그네슘제, 철분제, 뭐 인황 등등 이런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그래요. 이런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 탄소가 들어있어야 에너지가 나거든요. 미리 말할게. 단백질도 CHON으로 돼 있어.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CHO가 있고 N이 추가적으로 있죠.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구성 원소인데 무기염류는 그런 탄소 없이 다른 것들, 다른 무기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 무기염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또는 여기서 바이타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타민 종류들, 비타민은 A, B, C, D 뭐 이런 게 있는데 B1, B2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종류들을 이제 또 영양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영양소가 특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양소야. 아, 졸려 지금. 영양소야. 바로 물이에요. 물이 영양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 힘이 하나도 없어. 물 먹으면 되나요?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영양소야. 배가 너무 고파 비타민제 먹으면 힘 나나요? 안 난다는 얘기야. 나 배가 너무 고파 빈혈약, 칼슘제 이런 거 먹으면 되나요? 에너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칼슘제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얘는 유일하게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6가지 영양소가 전부 다 몸을 구성을 하는데 누구 빼고? 비타민 빼고는 다 몸을 구성을 해요. 지호야, 6가지 나머지 물, 무기염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게? 땡! 정답 물입니다. 물이 제일 많아요. 물이 무려 60%,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물입니다. 2등이 단백질이야. 3등이 안타깝게도 이 지방입니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유일하게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는 게 누구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 비타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몸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 좀 이따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잠깐 문제를 풀고 갈게요. 11쪽에 문제가 있죠? 풀고 갑시다.